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새로운 패션을 또 선보이시는데요. 예, 이게 빵모자라고. 빵모자. 예, 빵모자 원장으로 한번 해보려고. 스타일리시하게. 앞으로는 빵 원장님. 네. 예. 네. 멋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왜 그걸 쓰셨어요, 근데? 아, 뭐 그냥 이렇게 전에 한번 이런 모자를 썼는데 우연히 썼어요. 네. 저기 테무에서 7,000원 주고 7,000원. 7,000원. 근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쓰게 됐습니다. 네. 한동훈이 보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아, 안 줘. 안 줘요. 후보 자진 사퇴하면 하나 주시죠. 아, 그러면 제가 뭐 테무에서 구해가지고 배달해 드릴게요. 네, 뭐 저희가 좀 웃었습니다만 사실 심각한 일이 어저께 벌어졌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막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를 이제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건 대법원이 앞장선 사법 쿠데타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이 계속 그 이렇게 끝나는가 싶으면 자꾸 또 소동이 벌어지고 소동이 벌어지고 근데 크게 이렇게 국면으로 보면 일단 그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을 때린 윤석열의 네. 이제 1차 쿠데타. 1차 내란. 예. 이제 군사 쿠데타죠, 그건. 그렇죠. 그러다 2차 시도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근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잡아 깜빵에 이제 쳐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기현과 심우정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시켰죠. 이게 사실 이제 2차 내란이죠. 그 이번에 이제 3차 내란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이번이 이제 3차 내란. 그래갖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한덕수 1시간 30분 간격을 놓고 이제 리레이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내란이다. 그래서 내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뭐 당연히 그 내란 대행 한덕수, 네. 최상목 네. 들이 계속 내란을 지속시켜 왔고, 그렇죠. 네, 사방팔방에서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으로는 뭐 지기현 같은 네. 놈들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에 보니까 지기현이가 조희대 말만 듣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직계고 네. 역시 조희대가 네.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입증된 건데요. 네. 저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조희대는 그 비열한 자객이다. 비열한 자격이다. 네. 그다음에 한덕수는 더러운 용병이다. 그리고 둘이 이제 합작품으로 지금 쿠데타가에서 이게 판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조희대는 그 윤석열 친구네요. 그렇죠. 거의 이제 윤석열이 알바군. 네. 그리고 지가 지명권 행사에서 10명 대법관들 쫙 줄 세워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비열한 자객이라고 그러냐면 조용히 있었잖아요. 자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 법관의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툭 튀어나와서 칼 휘둘러가지고 암살, 암수, 그러니까 암수잖아요. 네. 이런 기습을 노린 그래서 이제 허를 찔린 듯한 이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두운 흑막에서 보는 그 궁중암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나타나는 그런 이제 자객 더러운 이제 자객인데 네. 이거를 그 법관의 양심으로 자행한다는 점에서 네. 참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욕이 안 나올 수 없는. 얘는 이제 양심이 고장난 놈이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불량이다. 네. 게다가 조희대가 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네. 이 쿠데타를 네.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 생중계까지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설마 그러면 무죄 때리겠네. 생중계하면서 유죄를 때릴까 했는데 보란 듯이 생중계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만성.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한번 해보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럼 떨긴 왜 떠니? 난 너희들 안 무서워. 근데 좀 떨려. 떨긴 왜 떨어? 그리고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파기 재판 하든가. 그러니까요. 그건 또 무서워. 네. 너무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간이만해. 네, 그래서 뭐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쑤셨다. 자객으로서 그게 이제 파기환송이다. 자 그러자마자 우리 덕수 또 야 시대가 드디어 선방을 때렸네. 신호가 올랐어. 그래서 사퇴하고 출마 선언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지는 건데 네네네. 다시 말하면 우연적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이걸 배후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네. 세력이 누굴까요? 이게 이제 그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계의 이제 사법계의 뒤에 있는 뭐 보수 카르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극우 세력들. 예, 조금 더 저기 하면 뭐 김무성이 움직였다더라. 김 누구요? 김무성이. 김우성? 김무성 있잖아요. 김무성. 영화배 그 저기 그 옛날 옛날 그 사람 그 미군 사령관 어떤 저기 그 옥새 갖고 나르샤 네. 그 박근혜 그 총선할 때 네. 또는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예? 또 이제 그 저기 보면 이제 뭐 그 국정원 애들이 벌써 상황실에 배치돼서 네. 이렇게 한덕수 그쪽에 이제 밀고 움직였다더라. 있다. 이제 이런 정황들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당장 우리가 문제 삼을 거는 아니 총리 권한대행 자리에서 관건 선거 준비했단 말이야. 그렇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의심 삼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이제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세상목이 이제 7월 패키지를 했는데 벤세터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임기 전에 끝낼 거야. 근데 뭐 김태호가 왔다 갔다 했다는 등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게 훨씬 더 큰 빅피처 속에서 진행되는 그야말로 큰 손. 이거에 대한 이제 큰 손이 있다. 대선 개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불변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은 날리는데 네. 헌재가 그래서 그걸 탄핵한 거죠. 네. 윤석열은 버리지만 네. 내란 세력은 살린다. 그렇죠. 그래서 내란 세력이 가능하면 재집권하도록 만든다. 네. 그걸 미국은 일관되게 밀고 있고. 분단 80년에 자기 네. 이익을 대변해온 그렇죠. 그러니까 또라이인 윤석열만 내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네, 네. 한독수 네. 대선도 나갈 수도 있고 잘하면 우리가 당선시켜줄 수도 있어. 네. 말 잘 들어. 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더러운 용병이라고 부르는 게 특히 우리나라의 그 행정 관료나 경제 관료 이게 이제 우리가 모피아라고도 부르고 IMF 때부터 또는 그 전부터 얼마나 그 나라의 부를 팔아쳐먹었습니까?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관료의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나라 팔아먹는 거 그 뭐 누군 그죠? 매국 전문가죠. 예, 그 매국 전문가죠. 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얘가 왜 용병이냐. 한덕수를 이용해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 거죠. 빅텐트. 빅텐트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려고. 막 마련해 보고자 하는 네. 그 아주 집요하고도 이제 허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데서의 이제 용병으로 차출된 게 한독수다. 그러니까 누구의 용병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용병.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이 빅텐트를 쳐도 네.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후보를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이다가 이런 무리수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드는 거죠. 네. 또 흔들어갖고 재기의 발판을 이제 질 땐 지더라도 그렇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보자. 최대한 해보자. 네, 이런. 자, 그렇다면 현재 대선 전국 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우리가 그 조기 대선을 우리가 맞이한 거잖아요. 네. 조기 대선을 맞이한 건데 이 대선의 특징? 정세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 또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정확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정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대선과는 다른. 그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내란 속에서 진행되는 대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란 중에서 치러지는 대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후보들 나오세요. 공범을 내시고 공약 내셔야죠. 우리 토론회 합니다. 근데 좀 뭐 흑색 비방선거 고 자제 이런 유의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한 요런 정도의 혼탁 선거 문제가 아니라 네. 전쟁 중이라는 지금. 내란 중인. 네. 내란 세력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전쟁 중인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점을 정확히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거의 미국의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쿠데타도 다 이제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 많이 진행된 건데 이번 대선이 거의 대놓고 개입을 하고 있다 지금. 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 이 대선이 그렇게
간단한 그냥 그 후보 등록하고 토론회 잘 보고 좀 비방 선거는 좀 짜증 내고 이런 류의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다 이건. 그러니까 평시에 치러지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란 중에 진행되는 그야말로 내란 세력과 국민들 혹은 헌정수호 세력 간에 그야말로 일대 결전, 전쟁. 그러니까 생사 전망을 서로 그리고 이미 쟤들은 생사를 걸은 거예요. 그렇죠, 다 걸었죠.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그 민주개혁 진보 진영은 요런 데서 조금 아니한 측면. 우리는 좀 인간적이고 저쪽은 동물적이잖아요. 이 차이. 그 우리가 이제 야수성이 좀 떨어져요. 그 이제 심리학을 해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구나 매국노들의 이 본능적 야수성 이런 거를 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마지막 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희대가 보여준 거죠. 정확히 보여줘요. 야, 뭐 우리 우습게 보지 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자, 그런 게 일단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그 프레임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즉 선거는 프레임 구도와 조직력이잖아요. 그렇죠. 힘의 대결. 근데 이제 구도에서 이번에 특징을 딱 보면 대체로 이 광장 세력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파면시켰던데 함께했던 이 국민들의 의지는 뭐냐면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척결 선거다. 그렇죠. 내란 종식. 예, 그 내란 세력의 재집권은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쟤들은 이 프레임을 선거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뭐로 바꾸려고 하냐 했을 때 일단 윤석열은 제거했으니 이제는 이재명도 제거하자. 이런 이제 이 동반 사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게. 그거의 결정타로 이제 조희대가 이제 자객으로 등장해서 딱 이제 불법 사법 리스크를 딱 정조준해서 하면서 뭔가 이 프레임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게 내란 세력 척결 때 이제 이제 헌정 세력. 헌정 이 대결 구도냐 아니면은 그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정리하고 그 남은 사람들끼리 뭘 해봅시다. 이런 류의 구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한편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딱 정리하고 다른 한편은 개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개헌. 거기다 한덕수가 이제 3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을 어떻게든지 내란 세력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광장의 의지를 꺾고 기만적으로 개헌으로 가서 뭔가 이제 대한민국의 아주 이게 사실은 내란 세력 복귀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해 왔는데 이번 대선의 성격은 명확하게 내란 종식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전쟁이다. 그렇죠. 내란 세력과의. 근데 이거를 저들은 그렇게 되면 승산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내란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걸 판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를 날릴 수 있으면 날리고 못 날리더라도 최대한 흠집을 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동반퇴진 시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물 대결로 끌고 간다든가 등등으로 이 본질을 좀 흐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조희대가 판결문 선언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와 드디어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저런 얘기 같다. 그럼 이제 지금 연휴 기간인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그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엄청난 공작과 언론 집중 막 해가지고 빅텐트 치고 막 이거를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할 그러겠죠. 이거를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또 민주당 내에서 또 수박들이 준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신 차려야죠. 지금. 그 이쪽에 뭐 이렇게 뭐 중도 보수 이런 것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결국 이게 뭐 집토끼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동 작전을 그러니까 외연 확장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연 확장 하기도 해야죠. 그러나 항상 보면 집토끼를 굳건히 지키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내란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 이번에 이 연휴 기간 동안 구도를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그 시도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 그 결부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됩니다. 내란 세력한테 이렇게 계속 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독수 뭐 5.18을 간다고요? 말도 안 돼. 뒤통수 계속 맞으면 안 돼요. 밀어붙여서 아작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탄핵권 쓰고 그렇죠. 법률 제정하고 밀어붙여서 내란 세력과의 대결을 지금부터 밀고 나가야 얘네들이 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쉽게 하면 대선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광장과 국민의 목소리는 뭡니까? 그 내란 공범이자 그다음에 내란 잔당, 내란 권한대행 이러한 그 국민의힘의 후보
뭐 한동훈이 됐던 그 뭐 누구야 또 김문수 그건 뭐 더 그렇죠. 거기다 뭐 한덕수 얘네들은 사실 출마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란 일으킨 정당이. 자격도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뭐 하면서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허용되고 용납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광장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대선 흐름에서 뭐 이 헌정수호 세력 네. 그리고 광장 세력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내란 세력의 준동에 자꾸 두드려 맞는다. 네. 이게 잽이라도 네. 계속 맞는다. 네. 그럴 경우에 대선 결과를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까똑 잘못하면 정말 박빙승부로 갈 수 있어요. 아. 이게 박빙승부로 간다는 게 그러니까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선거는 힘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한테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압도적 승리냐, 예. 박빙승부냐 예. 이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한덕수 그다음에 뭐 김문수하고 한동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기는 사람 이렇게 하고 거기다 뭐 이낙연이도 붙고 뭐 이준석이 껴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갖고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상황이면 그럼 이쪽에 뭐 5% 3% 이러다 보면 이거 비슷한 거기 여기 이제 여론 조작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론 조작 나오죠. 예, 명태균 때 다 해봤잖아요. 이러면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러면서 저쪽이네. 그러면 이제 박빙승부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3년만 하겠다니까 차라리 그냥 한 3년 맡겨봐. 이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광장 연합, 광장의 뭐 대선 연합이라든 그다음에 야오당 이 힘을 다시 결집을 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네. 압도적 승리를 해서 한번 재결집해서 그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아주 풍비박산을 내서 네. 압도적으로 제껴버리자. 이 결의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임, 골든 타임이다. 네, 이게 이제 크로스인 넘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힘과 힘의 싸움에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이제 그 중도 확장, 보수 확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내란 속에서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그 강력한 그 세력 대 세력의 그래서 내란 자력 척결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이 빛의 혁명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 과정이 필수라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저쪽만 빅텐트를 칠 게 아니고요. 네. 이쪽도 쳐야 돼요. 그렇죠. 원래 이쪽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요. 야오당, 예. 그다음에 시민사회 세력 그렇죠. 다 합쳐서 예. 단일화 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필요하다면 조직도 만들고 그렇죠. 범국민 후보 추대도 하고 예. 그래서 내란 세력과의 예. 한판 대결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선거는 얘기입니다. 기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힘 빠지게 만들면 네. 그 집도 끼니까 저절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기운이 있고 기세가 있어야. 또 여론조사에서 분위기 좋으면 또 한덕수가 네. 2년만 할게요. 예. 그러면 또 그렇죠. 1년만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6개월만 할게요. 해서 네. 좀 표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약간 농담이지만 네.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긴장을 풀고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쟤네들은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위기를 일단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기만과 무슨 술수를 사도 이게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고법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파기환송이 되면서 고법에서 이 대법원의 속도를 좀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울까요? 빛의 속도로 또 얘들이 빡빡 때려가지고 유죄 때리고 뭐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00%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제 뭐 7부로 넘어간다는데 6부는 안 되니까요. 이제 7부 아니면 2부로 넘어가는데 7부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 이재금 뭐 부장판사인가 그 있는데 뭐 그분의 성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뭐 저기는 뭐 대법관 그 12명 중에 뭐 10명은 뭐 국민들이 알았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윤석열이 그렇죠. 임명한 놈들이더라.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고법에서 이제 그 배당을 받으면 재판을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고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제 그 재판 기일을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고. 예. 근데 어떻게든 이제 받는다 치더라도 항소 이유서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항소 이유서 마감 빡 맞춰갖고 내면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그 일정을 무리하게 잘 땡기려고 해도, 해도. 예, 이제 27일이 최소한에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사 그렇게 땡겨 가지고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한 저기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때려서 100만 원 이상 때려갖고 이제 날린다고 해도 재선거를 하잖아요 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이제 그 표결까지 나오는 이 과정까지는 사실은 힘들다. 어렵다. 예. 그럼 이제 그럼 왜 저러느냐 했을 때 계속 리스크. 그렇죠. 흔들니까 시작부터 흔드는 거죠. 그렇죠. 당선돼도 힘 못 쓰게 만들겠다. 예. 뭐 그런 거고. 예. 저는 거기까지 얘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폭탄을 심어놓자. 네. 이재명 주변에 계속 네. 심어놨다가 그쵸.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네.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분위기 좋다. 네, 네. 그러면 이재명 날리자. 그렇죠. 그때 네. 탄핵이든 뭐든 간에 네. 해서 네. 그런 데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꼭 이긴다기보다는 예. 자 그런 점에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이대가 계속 있는 한. 네네. 그 84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어쨌든 선거라도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이재명 후보가 현재 압도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이대가 노리는 거면 자기가 대법관으로 있는 한 아직 임기가 2년인가 남았다며요. 그럼 84조. 그럼 거기에서 재직 시의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탄핵 소추 당하지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 네. 그럼 현재 재판 중인 거는 그 야.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대상 예외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재판 받아야 된다고 가버리면 그렇죠. 그죠? 예,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또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흔들리는 거잖아요. 당선되자마자 흔들리는. 네, 이제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덕수가 갑자기 기어 나왔잖아요. 네. 예. 이 사람이 지금 빅텐트의 그 천병, 네. 용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한덕수는 뭘 믿고 지금 이렇게 설치는 걸까요? 한덕수는 참 그 손때 묻은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미 대사도 했었고 미국 간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대놓고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저기 한덕수가 이제 그게 헌법을 이제 저기 지명을 안 해가지고 한다 해서 탄핵을 한다 했을 때 네. 미국에서 발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한덕수를 지지한다. 지지한다. 그 민주당한테 탄핵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탄핵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지지한다. 네. 이제 또 이주 지지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력이 미국의 이익에 매우 부합하고 그렇죠. 말 잘 듣는.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머슴이라는 뜻이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걸 미국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길들여 왔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용병으로 씀직한 거기다 이제 그 한덕수도 이제 노역을 부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매치되고 거기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막 움직이면서 그림 그려놓으니까 한덕수 땡이죠. 뭘 얼마나 좋아요. 예, 이제. 저도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한덕수가 지금 미국봉을 쳐맞고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렇죠. 설치는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번에 미국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고 네. 대통령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미국은 그런 한덕수를 아주 뭐 해보려 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예, 예. 적극적으로. 예, 대신에 관세, 방위비 분담금 이거 알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줬을 수도 예.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 폭탄들을 막 사방팔방 던지고 있는데 네. 이게 한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 관세 폭탄 이거 이제 한국에 지금 날라왔고 네. 한덕수가 이미 이 폭탄을 생켰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관세 폭탄 피할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그 제가 이제 민플러스에도 이제 그 기고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저는 지금 그 이 트럼프의 이 파상적인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 그 통상 마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전법으로 맞서야 된다고 맞서야 봅니다. 된다. 대응해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가 포지셔닝 전략, 두 번째가 버티기 전략, 네. 세 번째가 파열구 전략.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종 세트로 그래서 이제 맞서야 되지 않을까. 좋은데 이런. 네. 두 개나 한국말인데 왜 포지셔닝은 영어로 쓰셨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포석 전략.
포석 전략. 예, 이렇게 좀 포석 전략.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포로 시작하는데요. 네. 포석 전략. 이제 포지셔닝. 네. 아니 뭐 포지셔닝 다 이해하실 테니까. 네. 포지셔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포지셔닝 전략이 뭘까요? 자리 잡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리를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으로 대변동이 일어나는 전환기잖아요. 세계적 사회적인 대변동. 다극화가 진행되고. 예. 이제 이런 조건에서는 어느 나라든 자기의 국가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요소를 고려한 포지셔닝 전략이 매우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리고 포석을 두어 나가고 자신의 위치를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는 포지셔닝 전략 또는 포석 전략을 하는 거는 강대국만 할 수 있다.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없는 나라는 그냥 강대군이 너 이거 할래 말래 그걸 받을까 말까. 이런 이제 선택의 위치에만 있지 수동적인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포지셔닝 전략, 포석 전략을 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특히 한국 지배층. 예, 그게 이제 아주 뿌리 깊은 사대주의. 사대주의, 패배주의다 이렇게 이걸 극복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등거리 외교를 했던 광해군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죠. 한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예. 두 강대국이 더 컸죠. 그렇죠. 근데 등거리 전략을 취해서 실리를 취한다든가. 그렇죠. 그럼 지금도 뭐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강대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취지신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야, 우리 힘 없으니까 형님들 드려야지 달라는 대로 이런 패배주의, 사대주의부터 버리자. 하는 정신무장부터 이 자세부터 바꾸자. 생각부터 바꾸자. 할 수 있다 우리도. 네네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지셔닝 전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조금 이렇게 참고하고 이제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미 이제 미중은 포지셔닝 전략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치킨 게임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미중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러시아. 이제 이렇게 또는 이제 그 남미의 브라질. 그다음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남아시아의 인도. 이런 이제 그 대륙이나 어떤 권역별의 중추 국가들이 굉장히 그 요즘 포지셔닝 전략에서 아주 변화무쌍한 태도를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대유럽과의 관계로부터 바꿔버렸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그렇죠. 이게 포지셔닝 전략인 거죠. 인도도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일원인데 러우 전쟁 이후에 루블화로 결제해가면서 그 러시아 석유를 값싸게 사오는 걸로 확 바꾸잖아요.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야, 이제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친미 중에 친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중동의 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라죠. 그 정도인데 뭐예요? 이제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한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페트로 달러를 완전히 폐기해버렸어요. 협정 연장은 아니라 이제 중단시키고 거기다 요즘에 이란하고 협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란하고. 이러한 이제 굉장히 그 포지셔닝 전략에서 굉장히 그 이 전환기에 굉장히 능동적인. 브라질도 이제 남미의 그 중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번에 관세 전쟁에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돼지를 많이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돼지 많이 그럼 이제 먹죠. 돼지 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멧돼지도 먹죠. 그럼 이제 돼지 사료를 주로 어디서 이제 하냐? 이게 이제 대두. 아까 이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되는 그 주의 농민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1차 무역 전쟁 할 때도 대두사라 하는 게 자기 지지 기반의 농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37개의 경제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 중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대두는 브라질에서 사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다극화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그 대륙별 권역별 중추 국가들이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를 근데 우리나라가 뭐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10대 12국가의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가 미국만 제일 창 쫓아가는 이런 외교 여태까지 해왔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다가는 망할 수가 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 변화하는 다국화 질서에 맞는 아주 능동적인 국익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시죠. 자, 뭐 그렇게 되려면 일단 정권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은 꼭 그래도 이제 러시아나 인도 이런 데는 나름대로 국력이 있는 건데 그럼 아주 작은 나라는 어떠냐?
근데 보세요. 작은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포지셔닝 전략을 잘 쓰는 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DPRK, 북한. 예, 북은 뭐 나라가 뭐 큽니까? 작잖아요.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 그렇죠. 여기 러시아, 중국이 맨날 미국이 막 북에 제재 좀 하고 통제 좀 해라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니 북은 우리나라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대놓고 미국에다가 정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포지셔닝 전략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이제 북의 사례인데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주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주권.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고 했을 때 아까 그 한덕수도 매국노고 이게 내란 세력이 매국노고 매국을 해서 다시 이게 이제 사실은 해방 이후에 그 친일파들이 나라 파가라 먹은 놈들이 지금 내란 세력의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친미파로 변신해서. 그러니까 내란 세력 이코로 우리나라는 보수가 아니라 매국노예요. 매국노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정권을 바꾼다 할 때 다른 한편은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포지셔닝 전략이 가능하다.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그래서 정권을 세우고 그 정권이 쉽게 얘기하면 자주적인 정권이어야 된다. 네네. 뭐 이래서 이 주권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버티기 전략은 뭡니까? 이 버티기 전략은 이제 시간 끌기인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이번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쵸. 한국을 딱 찍어서 지금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이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이제 버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미중 전쟁에서 지금 트럼프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밀리고 있죠. 중국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145%까지 때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125%까지 때리고 이제 몇 군데 급소를 노리면서 이제 히토류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인민 전쟁이잖아요. 네. 인민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관세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국민들이 그 관세에 대해서 물가 인상이라는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나라 인민이 저 오래 버티냐. 잘 버티냐. 이거 뭐 그 막 그냥 안 봐도 그냥 딱 나오는 거잖아요 견적이. 지금 못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미국은 못 버티죠. 들고 일어났습니다. 벌써. 예. 근데 이제 중국은 뭐 그냥 이런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은 어쨌든 이렇게 집권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있으면 중간 선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 이런 거죠. 싸우면 안 된다. 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은 그 수출이 2006년도에 미국 수출이 33%였는데 지금은 1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3% 이렇게 절단해도 괜찮아. 견딜만하다 이거예요. 딴 데 팔아먹고 내수하면 돼요. 아프리카에다 팔고만 하면 되니까. 근데 미국은 중국은 미국의 인지를 셋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애플. 90%, 95%를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애플이 지금 난리 났죠. 그다음에 테슬라 40% 생산하죠. 테슬라.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 전쟁 중국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잘렸죠. 머스크. 거기다 월마트에 들어가는 물품의 60%가 중국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뭐냐면은 월마트에서 관세 우리가 낼 테니까 물건 좀 공급해줘. 이렇게 벌써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지금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뭐예요 그 저기 중국의 저기 애플 그게 이제 애플 그럼 아이폰 신상 나오면 한 150만 원 하는데 이게 중국과 그 미국의 이 비용 차이가 엄청나요. 5배 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를 이제 애플 여기서 만들지 마. 그럼 이제 미국에서 관세 때리면 미국에서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가격이 5배 차니까 5배. 500만 원. 5배 아니 150만 원에 5배가 얼마예요? 모르죠. 150만 원 5배면은 그 오히려 750. 그러니까 이게 75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미 게임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갈 거 아닙니까 미중. 게다가 지금 들리는 말에는 숙련 노동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조업 이게 수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물론 시진핑도 아픈 것 같아요. 한 대 맞으니까. 그렇지. 안 아플 수는 없지.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나니까 시진핑은 꼭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트럼프는 코피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이거 막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세 폭탄을 투척을 했는데 지금 안에서 터진 거잖아요. 자기는 밖에다가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지금 미국 안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버틸려면 못 버틴다. 누구를 그죠? 봉이 있어야죠. 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거 해서 이만큼 뭐 성과가 나왔어. 덕수가 있어. 나에겐 덕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번에 한덕수가 이제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누가 통화를 먼저 했겠어요? 트럼프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시진핑이 전화를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기 한덕수한테 전화해놔라. 라고 해갖고 야 알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너 대선 나간다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막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선명하게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가 저기 트럼프가 전화가 오면 무슨 작전을 썼냐? 사후정 작전을 써야 됩니까? 누구세요? 뭐 이러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대선 때문에 좀 힘든데요? 예? 못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서 바로 가고. 막그 예. 선거 전에 끝내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고 대선. 그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또 뭐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됐다. 그럼 그때는 우리 지금 인수위도 없어가지고 뭐 정신 없어요. 그래서 끌고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매를 안세 폭탄 매는 제일 뒤에 맞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그 앞에 가서. 그렇죠. 야 일본 때려라 좀 먼저. 예. 우리 나중에 때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 중국이나 일본 뒤에 숨고.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한덕수가 지금 그런 걸 해줄 리는 없고 버티기를 해줄 리는 없고 차기 정부에서 최대한 버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덕수가 진행하고 있는 또는 최상목이 진행하고 있는 이 한미 협상. 이 협상을 중단시켜야 돼요. 맞아요. 중단시켜야 됩니다. 자, 얘들 탄핵 둘 다 됐는데 그럼 이제 이주화가 또 협상할래요? 그럴려나요? 그저 끊임없이 이제 압력이 들어오겠죠. 아니면 이미 다 하고선 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베센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빅피처의 매개골이 정말 그 이렇게 배달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고 김태호.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숨어서 지금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요 그 내란 세력 중에 잘 보이지 않는 얘네들까지 가려면은 이제 뭐 특검이고 뭐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 최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나라를 많이 거덜낼 수 있는 상황이죠. 네네. 진작에 한덕수 뭐 최상목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을 했어야 됩니다. 날려버렸어요. 네, 날려버렸어야 돼요 초기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8.19 전략은 뭘까요? 8.19 전략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판문점 선언하고 막 그럴 때 이제 그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네, 방해를 했죠. 네, 그때 이제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면 한국은 우리가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아무것도 못 한다. 뭐 아무것도 못 한다. 네.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네. 못 한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에서도 제일 만만한 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그 예. 대선에다가 대놓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하고는 코피 터지면서 싸우지만 어쨌든 이거는 한국을 뽕 빨아갖고 내가 이제 수혈 받으면서 이제 중국하고 싸우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짜놓고 그러면 한국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다. 네. 달라는 대로 다 내줄 거다. 이제 이러한 오만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야죠. 이거를 우리가 악소리를 한번 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네.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네. 이게 저는 이제 8.19 전략이라고. 한 번은 뭔가를 쳐야 된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고개는 넘어갔어요 지금. 그건 이제 한덕수.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개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세 번째 고개 정도에서는 한 번은 혼내줘야 된다. 아니라니까 이 얘기. 이거를 광장에서 한번 확 지르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움찔하겠죠. 움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힘이 없거든요. 네. 미국이 네. 예전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 한국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예요? 미국이 얘들이 당황하네?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협상에서 국민들 핑계대고 예. 강하게 나갈 수 있죠. 그게 지렛대 역할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또. 국민들이 용납 안 한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미국이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될 상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네. 붙어볼만 하구나. 네. 이제 이런 이제 간땡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이 네. 계기. 예. 그걸 저는 이제 8.19 미국에 대한 어떤 공미 숙미에서 벗어나는 예, 그 8.19를 한 번 내자 이번에. 한 번 내자. 예. 대법원 판사들을 수출할까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대선도 닥쳐오고 있고 네. 관세 폭탄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다시 네. 부활하느냐 네.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네. 결국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장의 힘 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네. 이것들을 대선도 네. 내란 세력한테 농락당하지 않고 네. 압승하고 네.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세 폭탄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질문 나온 거 좀 있으면 제가 잠깐 그 질문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빅텐트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잘 진행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이거 모르시죠, 잘? 뭐 디테일한 정보는 잘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이제 민주당의 행보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장의 힘은 어차피 집토끼니까 누구 예. 찍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중도 보수로 확장한다는 네. 이게 뭐냐면 광장의 시간에서 선거의 시간으로 갔다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아니라니까요. 네. 내전이라니까요. 네, 내전. 내란이 진행되고 이런 의미에서 선거 기간 내내 이 광장의 긴장을 유지하고 그 힘으로서의 이제 빅텐트를 치고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번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좀 되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네.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전해야 됩니다. 광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란이 거의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네, 큰일 납니다. 선거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안 대선을 된다, 이거죠. 이거는 네, 네. 내란 세력과의 정말 일대 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네.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투쟁을 하면서 대선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한국의 보수는 공포형 보수이기 때문에 네. 이 쉽게만 가서 네. 좀 아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머리를 조아린다든가 같은 얘기니까요. 네. 하여튼 그걸 하면 표가 오지 않습니다. 네. 한국형 보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싸워야 옵니다. 네. 싸워서 내란 세력이 지겠는데 압도적으로 밀리는데 그렇죠. 이럴 때 보수가 괴멸되거든요. 그렇죠. 이탈하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저는 뭐 지금 내란 세력과의 일대 결전을 준비해야 될 시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일주일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세상 읽기 1부는 마치고요. 10분 뒤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